저는 이기훈입니다. 올해로 60이 되었고 30년 넘게 다닌 공장에서 작년에 은퇴했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습관은 그대로인데 갈 곳이 없으니 참 허전합니다. 여보, 아침이에요. 부인이 밥상을 차려주며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30여년이 되도록 여전히 저를 챙겨주는 부인이 고마웠어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답답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중학생인 딸 민지가 아침밥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늦둥이라 아직 어린 딸이지만 아버지를 걱정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그냥 이런저런 일하며 지내고 있어. 사실 매일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동네 한 바퀴 돌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었죠. 가끔 동네 어른들과 바둑을 두기도 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어요. 60대가 넘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서 성공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 읽었죠.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도 관리 업무를 맡았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오랜 친구 김상호를 만났습니다. 상호는 저보다 10살 많은 선배지만 아직도 정정하게 지내고 계세요. 기훈아,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냥 집에서 빈둥거리고 있어요. 형은 어떠세요? 나는 작은 반찬 가게 하나 차렸어. 늙어서 뭐 하겠냐만 그래도 할 일이 있으니 좋더라. 상호 형의 말을 들으며 저는 더욱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형, 저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이 나이에 가능할까요? 왜 안 되겠어? 나이가 뭐가 중요해? 해보고 싶으면 해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니 컴퓨터도 잘 모르는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전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 부인과 딸에게 이야기해봤어요. 온라인으로 뭔가 팔아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아빠, 이 나이에 무슨 인터넷 사업이에요? 딸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부인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들의 걱정을 받으면서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저를 이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남들이 시키는 일만 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두렵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해보기로 한 거예요. 우선 컴퓨터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젊은 강사님이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어요. 어르신, 마우스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습니다. 키보드 치는 것부터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학원에 나갔어요. 한 달 후
간단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판매할 상품은 부인이 담그는 김치와 밑반찬으로 정했어요. 맛은 자신 있었거든요.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부인이 걱정스러워했지만 저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맛있게 담그잖아. 분명 잘 될 거야. 저 주문이 들어왔을 때의 기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비록 한 개였지만 정말 신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주문은 하루에 한두 개씩밖에 안 들어왔고 포장과 배송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아빠, 이렇게 해서 언제 돈을 벌어요? 딸 민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 입소문이 나면 잘 될 거야.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고객이 김치가 짜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환불까지 해줘야 했죠. 이제 그만두지 그래. 동네 어른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60에 무슨 사업이야. 이미 늦었어.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상했어요.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상우 형을 만나서 하소연했어요. 형, 잘 안 되네요. 주변에서도 그만두라고 하고, 기훈아, 처음부터 잘 되는 사업이 어디 있어? 나도 반찬 가게 시작할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그래도 형은 오프라인이잖아요. 저는 컴퓨터로 하는 거라. 그게 뭐가 다르냐?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야.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해봐. 상호 형의 격려를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여보,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렇게 손해만 볼 순 없잖아요. 조금 더 해보자. 방법을 바꿔서라도. 그날 밤 인터넷을 뒤져보며 다른 성공 사례들을 찾아봤습니다. 사진을 더 예쁘게 찍는 방법, 상품 설명을 매력적으로 쓰는 법 등을 공부했어요. 비록 실패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지만 저는 아직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2달째 저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세웠습니다. 단순히 김치만 파는 게 아니라 김치 담그는 법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딸 민지가 의아해했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사는 거야. 핸드폰으로 부인이 김치 담그는 모습을 촬영했어요. 서툴렀지만 정성스럽게 편집해서 업로드했습니다. 여보, 이런 걸로 정말 사람들이 관심 가질까요? 해봐야 알지.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상 조회수가 1000명을 넘더니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그 주에 주문이 20개나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숫자였어요. 여보, 정말 신기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다니. 부인도 신기해했습니다. 저 역시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문이 많아지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장하고 배송하는 일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거든요. 민지야, 아빠 좀 도와줄래? 네, 아빠. 제가 포장 도와드릴게요. 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었습니다. 부인도 김치 담그는 양을 늘렸어요. 그 달 매출이 100만 원을 넘었습니다. 비용을 빼고도 50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났어요. 이제 좀 되는 것 같네. 상우 형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꾸준히 하더니 결국 되는구나.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경쟁도 심하고 온라인 시장에는 비슷한 상품을 파는 업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가격 경쟁도 치열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만의 특별한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인과 함께 여러 가지 재료를 실험해봤죠. 여보, 이 조합은 어때요? 이거 괜찮네. 맛이 독특해. 새로운 맛의 김치를 출시했더니 반응이 좋았습니다. 기존 고객들이 재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맛이 정말 특별해요. 다른 데서는 이런 맛 못 봤어요. 고객 후기를 읽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비록 작은 성공이었지만 제 노력이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여전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경쟁업체들의 가격 할인 공세에 매출이 줄어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포기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습니다. 한번 해낼 수 있다면 다시도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석 달째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한 고객이 받은 김치에서 이물질이 나왔다고 신고한 거예요. 아빠, 이거 어떻게 해요? 딸 민지가 당황해했습니다. 저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우선 사과드리고 환불해드려야지. 즉시 사과 메시지를 보내고 환불 처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객이 온라인에 부정적인 후기를 올렸어요. 그 글이 퍼지면서 주문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부인이 낙심했습니다. 저 역시 절망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기분이었거든요. 동네 어른들의 시선도 차가워졌습니다. 그러게 왜 무리했어? 이미 늦은 나이에. 이제라도 그만두는 게 낫겠어. 그런 말들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며칠 후 상우 형을 만나서 털어놓았어요. 형, 이제 정말 포기해야 할까 봐요. 너무 힘들어요. 상우 형은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기훈아, 내가 중소기업 다닐 때 이야기해 줄까? 네. 형, 나도 50대 초반의 사업에 도전한 적이 있어. 작은 부품 회사를 차렸는데 첫 해에 완전히 망했어. 상우 형의 눈에 그때의 아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 빚만 잔뜩 지고 주변에서는 모두 손가락질했지. 그런데 어떻게 다시 일어서셨어요? 포기하지 않았어.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차근차근 시작했지.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야.
상호 형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기훈아, 실패는 끝이 아니야. 새로운 시작의 기회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형 말이 맞아요. 저도 포기할 순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품질 관리 시스템을 더욱 철저히 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늘리기로 했어요. 부인과 딸에게도 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더 도전해 보려고 해요. 이번엔 더 신중하게. 아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딸 민지가 먼저 나서서 응원해 주었습니다. 부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엔 정말 조심스럽게 해보자. 위기가 찾아왔지만 오히려 저는 더 강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것들이 있었고 가족과 친구의 지지가 있었거든요. 다시 시작한 지 한 달 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했습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 직접 소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모든 주문에 손편지를 넣어서 보냈어요. 처음엔 번거로웠지만 고객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정성스럽네요. 이런 세심함은 처음이에요. 따뜻한 후기들이 하나둘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딸 민지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아빠, 제가 포장지 디자인을 새로 만들어 볼게요. 미술을 좋아하는 딸이 만든 포장지는 정말 예뻤습니다. 고객들도 포장이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부인은 새로운 레시피 개발에 더욱 열정을 쏟았습니다. 여보, 이번엔 젓갈을 조금 다르게 써봤어요. 맛이 어때? 훨씬 깔끔하고 깊은 맛이 나요. 새로운 김치 맛이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한 고객이 지인들에게 추천해 주면서 주문이 폭증했어요. 언니, 여기 김치 정말 맛있어. 꼭 주문해봐. 그 달 매출이 3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순수익도 15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여보, 정말 신기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부인이 신기해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족이 함께 힘을 합치니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상호 형에게 소식을 전했더니 정말 기뻐해 주셨어요. 그럴 줄 알았어. 포기하지 않더니 결국 해냈구나.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고객들과의 관계도 점점 돈독해졌습니다. 명절 때는 감사 인사를 보내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사장님 덕분에 올해 김장은 걱정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김치 부탁드려요. 이런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나 성공에 안주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장은 계속 변하고 있었고 새로운 경쟁자들도 나타나고 있었어요. 저는 더욱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회의를 열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어요. 우리도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볼까? 아빠, 어떤 계획이에요? 다른 반찬도 추가해보자.
그리고 배송 시스템도 더 체계적으로 가족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사업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6번째 달,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대기업에서 비슷한 상품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출시한 거예요. 주문이 다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아빠, 이번엔 어떻게 해요? 딸 민지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당황하지 말자. 우리만의 장점이 뭔지 다시 생각해보자. 저는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가격으로는 대기업과 경쟁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정성과 개별 맞춤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틀린 건 아니에요. 조금 더 특화시켜보죠. 부인도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더욱 세심한 서비스에 집중했어요. 고객 개인의 취향에 맞는 김치를 만들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덜 짜게, 더 매콤하게, 아이들이 먹기 좋게 등 다양한 요청에 맞춰서 말이에요. 사장님, 저희 아이가 매운 걸 못 먹는데 순한 맛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아이 입맛에 맞게 해드릴게요. 이런 맞춤 서비스가 입소문을 탔습니다. 대기업 제품은 획일적이지만 저희 김치는 개인 맞춤형이라는 차별점이 있었거든요. 과거의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실패 때 배운 품질 관리, 두 번째 위기 때 깨달은 고객 소통의 중요성.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무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상호 형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크게 웃으셨습니다. 그래, 기훈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잖아. 너는 진짜 멋있고 자랑스러워. 형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점차 매출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예전만큼은 아니었지만 안정적인 고객층이 형성되었어요. 아빠, 신기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민지야, 아빠도 처음엔 많이 두려웠어. 하지만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 저도 아빠를 보고 많이 배워요. 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단순히 사업의 성공이 아니라 딸에게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뿌듯했어요. 이제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에요. 그 힘의 근원은 바로 끈기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었습니다. 1년째 드디어 전환점이 왔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특제 깍두기가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거예요. 와, 이 깍두기 정말 맛있어 보여요. 한 블로거가 올린 후기 글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조회수가 10,000명을 넘더니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거 어떻게 해요? 또 주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부인이 당황했습니다. 하루에 100개가 넘는 주문이 들어왔거든요. 일단 최선을 다해보자. 안 되면 주문을 잠시 중단하고 가족 총동원으로 김치를 담그고 포장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민지야, 고생 많이 한다.
괜찮아요. 아빠, 재미있어요. 딸도 기꺼이 도와주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일하는 모습이 행복했어요. 그 달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숫자였어요. 여보, 이게 정말 우리 매출이에요? 맞아요. 정말 믿기지 않아요.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제는 제법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어요. 주변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기훈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주변 반응도 달라졌습니다. 기훈 씨,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예전에 그만두라고 하던 분들이 이제는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교만해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운이 좋았죠. 그리고 가족이 많이 도와줘서요. 상호 형을 만났을 때 가장 기뻤습니다. 기훈아, 정말 자랑스럽다. 내가 포기하지 않더니 결국 해냈구나. 형이 격려해주지 않았다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 안에 있던 힘이야. 텔레비전 방송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중장년 창업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정말 나가도 될까요?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방송에 나가서 제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 정말 좋았어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도전해보고 싶어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뿌듯했습니다. 제 작은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성공에 도취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일했고 고객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아빠, 이제 정말 성공한 거예요? 딸 민지가 물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끝이 없는 것 같아. 계속 노력해야 하는 거지. 그래도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의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단순히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 아니라 또 다른 출발이구나. 예순이라는 나이가 전혀 늦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은 같지만 이제는 할 일이 명확했어요. 여보, 오늘도 주문이 많이 들어왔네요. 부인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하루에 50개씩 꾸준히 주문이 들어와요. 고마워요. 당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딸 민지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 마케팅까지 도와주고 있어요. 아빠, 이번 달 매출 목표 달성했어요. 우리 딸이 정말 많이 도와줬구나. 아빠를 보면서 저도 꿈이 생겼어요. 나중에 저도 사업해보고 싶어요. 딸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제가 보여준 도전 정신이 딸에게도 전해진 것 같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를 되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컴퓨터도 모르던 제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상호 형과 만나서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훈아, 처음에 사업하겠다고 했을 때 기억나냐? 네, 형도 걱정하셨잖아요. 걱정하긴 했지만 내가 해낼 거라고 믿었어. 내 안에 그런 힘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 형의 격려가 없었다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지역 상공회의소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중장년 창업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강연장에 모인 분들에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한 분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가장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런 말들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강연이 끝나고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정말 의미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처음 컴퓨터를 배우러 갔던 학원 앞을 지났습니다. 그때의 서툰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정말 많이 변했구나. 혼자 중얼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인 것 같아요. 아빠, 앞으로 또 어떤 계획 있으세요? 글쎄, 이제는 다른 분들도 도와드리고 싶어. 나처럼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 말이야.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당신의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순이 되어 시작한 도전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가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의 진짜 시작이구나.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예수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